무더위 속 워터파크가 아닌 여름 캠프를 찾은 청소년들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약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락방을 탈퇴한 목회자들이 류광수 다락방 교리가 이단이라며 본격적인 교리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국내 독점 제공하고 있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문무대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무더위 속 워터파크가 아닌 여름 캠프를 찾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름 캠프가 사라지는 시기, 캠프 전문 사역자들이 만든 네임리스 캠프가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맞습니까? 자.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현장, 무대 앞까지 뛰어나와 찬양합니다. 낯설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과 모여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네임리스 캠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여름 캠프에는 청소년과 청년 참가자만 1,100명 넘게 모여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적은데 또래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전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에다 가운데다 두고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기도랑 말씀이 주를 이뤄가지고 계속 끊이지 않고 이제 호흡이 끊길 쯤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니까 그게 가장 큰 차별화된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도 너무 출중하지만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임리스 캠프는 2021년도 여름 코로나로 예배가 위축되고 다음 세대가 복음에서 멀어지던 시기 캠프 전문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의 마음을 품은 청년들이 시작한 캠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침례교 등 초교파로 작은 교회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3년 차를 맞은 올해까지 총 12번의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이름 없는 자들이 모인 연합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한 네임리스 캠프입니다. 청소년 청년 캠프 위주로 해서 기도 모임을 세우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캠프가 필요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20살부터 한 20여 년 동안 캠프 사역을 했습니다. 점점 다음 세대들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언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캠프 강사로는 위러브 박은총 대표, 찬양사역자 김인식 목사, 기독교 유튜브 종리스찬TV 이종찬 전도사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대거 나섰습니다. 이종찬 전도사는 유튜브 조회수에 전전긍긍했던 자신의 이야기로 간증을 나눴습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깨닫고 어쩌면 이 허탈함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울 수는 없겠다라는 것을 일찍 깨달으신다면 수많은 쾌락과 방황 속에서 어쩌면 조금 더 일찍 길을 찾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 조회수 찍으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이종찬이었습니다. 저에게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40여 개의 기독교 관련 체험 부스를 통해 온몸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하고 대화카드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배웠습니다. 혼란한 정체성의 시대,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체성을 정한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한 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9회 총회 리더십 선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각 권역을 돌며 공식적으로 공약과 포부를 전하는 정견 발표회가 진행되는데요. 각 후보의 포부와 공약을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9회기 부총회장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3명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모두 무너진 교회의 신뢰도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실행 방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호 1번 황세영 목사는 겸손하게 총회 앞에 무릎 꿇는 부총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송과 SNS 등을 활용한 다음 세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고 미디어 선교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방송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활용하여 다음 세대 활성화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기호 2번 정훈 목사는 교단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부총회장이 되겠다며 교회와 총회를 겸손히 섬기는 동역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목사는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데 노력하고 다음 세대 양성기관인 대학교의 재정 자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혁신적인 신앙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겠습니다. 신학교의 재정 자립과 학생 모집 방안을 신학대학교 미래발전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기호 3번 양원영 목사는 총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총회 회복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양 목사는 총회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총회 업무 전반에서 투명성을 강화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회 모든 결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진행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서 우리 총회에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 유단진 장로는 반석위의 총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회장의 업무를 잘 보조해 위기를 맞은 총회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이날 수도권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중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서 정견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들에게 청결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강조하며 선거를 통해 현재 신뢰가 저하된 총회를 회복할 부총회장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이어서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을 탈퇴한 목회자들이 류광수 다락방 교리가 이단이라며 본격적인 교리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웹사이트에는 그간 다락방에서 가르쳐온 일명 다락방 메시지가 십자가 정통신학이 아닌 사탄을 강조하고 회개가 없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다락방은 탈퇴했지만 교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는 탈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락방이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측은 탈퇴 목회자 중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는 목사직 면직 처리하고 목사가 면직된 교회에 대해서는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해 수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티비가 미디어 복음 사역의 일환으로 국내 독점 제공하고 있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5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상영회에는 300명의 수용자가 참석해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는 어린 소녀 사라의 믿음으로 연달아 기적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변화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구티비는 교정 선교를 30년간 감당해온 이기학 목사와의 동역으로 교정시설 상영회를 진행하며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정 선교를 위해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영화 상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구티비로 전화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가 지난 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문무대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2024년 학예 입영훈련에 참석한 학군단 64기 후보생들 중 6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 ROTC 학군단 후보생들을 섬기고 있는 청년선교회 학군단 신우회 간사 80명이 참석해 찬양과 경배, 기동 뮤지컬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회에서 각 대학에 나가 있는 간사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곳에서 양성을 하고 또 그분들은 양육을 해서 기독 장교로 세워서 그래서 전후방 각지에 나가서 우리 병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단법인 청년선교는 전국 119개 학군단 중 90여 곳에 학군단 신우회를 조직해 섬기고 있으며 제대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지역 교회와 연결하는 등 청년 세대의 회복과 부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조신영 선교사 사진기자의 보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일주일 전 미국은 일본 나가사키 상공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원폭 피해자들 중에는 강제징용된 약 2만 명의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 폭심지에는 평화공원이 조성돼 있고 평화공원 한쪽 구석에는 이들을 기리는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피해자 추모비가 있습니다. 추모비는 1979년 오카 마사하루 목사와 나가사키 제1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서 세웠습니다. 비록 표지판 하나 없는 조선인 피해자 추모비지만 사과의 손길을 내민 소수의 나가사키 일본인들에게서 평화의 씨앗을 발견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람에서 가을 학기 신입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예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줄임말로 평신도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됩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예상, 사모 등 여성 교역자를 대상으로 한 예맘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입학 신청은 예람 홈페이지에서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달 20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합격자는 이달 21일 수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람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야가 제22대 국회에 들어 정쟁 속에 방치된 주요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이 갈렸습니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천 대단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입주민 피해가 커지면서 향후 보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피해 차량 140여 대의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면 이들 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이번 화재 원인이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결함으로 확인되면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는 또다시 벤츠나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책임의 범위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열대야는 역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23.3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증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7월 평균 기온 중 상위 5위에 해당됐습니다. 1991년부터 2020년 사이 7월 평균 기온과 비교하면 지난달 평균 기온이 1.6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최저기온 평균은 23.3도로 평년 7월 평균 최저기온을 2.1도 웃돌았고 1973년 이후 7월 평균 최저기온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약 16조 8,900억 원의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 흑자입니다. 수출은 588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6월보다 8.7% 늘었습니다. 수입은 473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암살당한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후임으로 작년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선출했습니다. 외교활동과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정치국장에 하마스 내 강경파인 신와르가 오르면서 교착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고 확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10명을 납치한 이른바 아라크 홍스 대규모 공격 작전의 설계자입니다. 하마스 관계자는 신와르 최고 지도자 선출을 두고
하마스가 저항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고물가 때문에 공화당의 공격을 받아온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증시가 개장과 함께 급락하자 SNS에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있고 역사상 가장 무능한 지도자 2명을 갖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선택할 수 있다. 트럼프의 번영이냐, 카멀라의 붕괴와 2024년 대공황이냐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공격을 두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번 증시 급락을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고 해리스 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기회로 포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 관계자가 간토 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을 추도하는 행사에서 제1급부들에게 조선에 돌아가라고 발언한 것은 도쿄도 조례에 어긋난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자들에게 극우단체인 일본 여성의 산들바람 집회 참가자가 너희들은 쓰레기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산들바람 관계자는 2019년도에도 집회에서 뻔뻔한 제1조선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됐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가 혐오 발언으로 인정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수개월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반 커크호브 세계보건기구 기술수석은 현지 시간 6일 코로나19 검사 건수 대비 양성 반응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이 몇 주간 증가세라고 말했습니다. 커크호브 수석은 유럽에서는 양성률이 20%를 넘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도 최소 40명의 선수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당국과 협력해 올림픽 기간 내 확산 방지 조처를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10에서 5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한편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남부와 제주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무더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3도, 대전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33도, 대구와 부산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을 보였던 1994년과 2018년을 제치고 가장 많은 열대야 발생일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상기후로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정상 기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크리스천이 먼저 나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